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가 일반 가정용 생활용수 공급을 오늘부터 제한합니다. 농업용수는 일찌감치 공급했다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고 고지대 수압도 낮아질 전망이라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채 바싹 말라있는 저수지. 강릉 시민들의 식수원 오봉저수지입니다. 저수율 21.8%. 지난 1977년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저는 지금 오봉저수지 아래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물이 가득 있어야 할 이곳이 마치 사막처럼 바싹 메말라 있고 곳곳에는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저수지 물은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도 3-4m 이상 아래쪽에 고여 있을 만큼 저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도심 대부분 지역의 가정용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결정했습니다.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오봉댐 조성 이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입니다. 강릉 대부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면서 약 18만 명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압이 약해지면서 특히 고지대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돼야지 어떤 고지대의 급수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수도꼭지나 화장실 사용할 때 물 양이 충분히 이렇게 통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는 물 양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농민들의 사정도 다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벼베기를 시작하는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이 안 대주면 벼가 이제 이삭이 제대로 안 나오지. 그럼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많이 안 달리죠. 이삭이 이제 물을 충분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미 공공시설부터 급수 제한을 시작해 공공수영장이 잇따라 문을 닫고 농업용수마저 제한적으로 흘려보냈다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사상 처음 시행하는 강릉시의 생활용수 제한 공급 조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횡성에서 20년째 멸종위기종 보호에 나섰던 홀로새 생태보존연구소 이강훈 소장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국가 요청으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면서 사죄도 털었는데 그 대가치고 너무 가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1997년 횡성군 갑천년 야산 2만 평을 매입해 생태학교를 세웠던 이강훈 씨. 소똥구리를 테마로 한 곤충 체험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방문객이 잇따랐고 환경부는 멸종위기 곤충 보존에 힘써달라며 2005년 멸종위기종 서식지회 보전기관으로 이 씨의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이 씨는 사업비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하는 방식으로 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점 모시나비와 2급 애기뿔 소똥구리, 물장군 보존과 번식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공로가 인정돼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원받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와서 멸종위기종을 증식 복원하는데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던 2023년 검찰이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5년 동안을 특정 수사하면서 이 씨는 보조금 12억 4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조금과 생활비 계좌가 혼용되고 인건비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은 건데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년간 보조금보다 더 많은 사재를 털어 멸종위기 복원에 헌신한 대가가 이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고 돈을 벌어서 그 50%를 대서하라는 이런 그 엉터리 같은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이창흠 전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한 환경부 전현직 공무원들도 이 씨가 사재를 들여 연구소를 세우고 수익이 나지 않는 멸종위기종 복원에 평생을 바쳤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기소를 계기로 환경부는 이 씨에게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격으로 18억 6천만 원을 부과했고 그러면서도 이 씨로부터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사업 보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취소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배제가 되는. 보조금이 끊긴 2년 전부터 자체 4억 원을 들여 멸종위기종 보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 씨는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해온 개인이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며 다 그만두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이 씨는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별도로 환경부 환수에 맞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높은 임대료의 인건비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창업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데요. 춘천시가 이런 예비 창업자들에게 한 푼의 임대료도 받지 않고 공유 주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장을 앞둔 화동 2571에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감자 반죽을 동그란 모양으로 빚어냅니다. 튀김기에서 꺼낸 고로케를 진열대에 내어놓습니다.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 화동 2571의 공유 주방, 키친 2571에서 만든 음식들입니다. 감사합니다. 2평 남짓한 주방과 식기, 집기들까지 키친 2571에 입주한 청년 셰프들에겐 모두 무료입니다. 최대 1년 동안 입주할 수 있고 처음 2달은 200만 원의 창업 지원금까지 받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외식업 종사자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키친 2571은 실제 식당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 입주한 셰프 6명은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직접 개발한 음식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가져갑니다. 식당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와 위생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식당을 찾은 시민들이 음식들을 직접 평가해 음식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기본적인 베이스긴 한데 되게 불맛이 좀 더 강해서 먹기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 춘천시는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입주 업체들의 브랜딩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한 개별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업체 로고와 간판 디자인, SNS 홍보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메뉴 개발과 음식과 이제 그런 마케팅 같은 것들을 동시에 수행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키친 2571의 정식 개장일은 오는 23일.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키친 2571을 중심으로 화동 2571을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FC가 오늘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리그 최강 전북현대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을 치릅니다. 준결승은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오늘 1차전에 이어 27일 강릉에서 2차전을 치르며 창단 이후 첫 우승을 노리는 강원FC는 전북을 반드시 꺾겠다는 각오입니다. 강원FC가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차지할 경우 리그 순위에 따라 올해 첫 출전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에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강원FC 김병지 대표 사퇴를 구단주인 김진태 도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3년 전과 동일한 공모 방식이라던 강원FC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고 개최 지원금도 경매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강원FC와 이사회가 도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한다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며 김병지 대표 사퇴, 경연진 책임 추궁 등을 요구했습니다. 중학교 농구 선수가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폭행해 중징계를 당한 가운데 지난 주말 원주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6일 원주시 농구협회가 주관한 원주치약배 전국 농구대회에서 안양시 농구팀 소속 선수가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상대팀인 원주시 농구팀 선수에게 주먹질을 해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심판은 곧바로 유파울을 선언했지만 별도의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해당 경기 영상이 온라인 농구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원주시 농구협회는 이와 관련된 입장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 선수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동계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중인 평창 동계훈련센터 인근의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됐습니다. 협약을 통해 대한체육회 공식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앞으로 신속한 이송과 치료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학기 개학에 맞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합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손 씻기 생활화, 교실 환기, 환경 소독 등을 강화해서 학교 내 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식실과 화장실 등 다중 이용 공간의 정기 소독과 수시 방역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관리 조직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모레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일반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업, 학교 매점, 무인 판매점, 문구점 등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346곳입니다. 강릉시는 조리시설과 도구의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 상태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식품과 고카페인 식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강릉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2회 명주인형극제가 오늘 오후 7시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극단 목동의 여우 까마귀 그리고 사자 개막작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명주예술마당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국내 인형극단 18개 작품이 무대에 오르며 평일 오후 7시 저녁 공연을 새롭게 편성해 직장인과 가족 단위 관객의 관람 기회를 넓혔고 브리가트와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24점의 전시도 진행됩니다. 23일 오후 7시에는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하이라이트인 갈라쇼가 열려 어둠 속 야외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인형극 무대를 선사합니다. 제4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가 모레부터 24일까지 화천 북한강 조정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한조정협회와 화천군이 주최하는 올해 대회에는 전국의 남녀 일반부, 대학, 중고등부 선수단 500여 명이 출전해 35개 종목에서 우승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화천군은 대규모 스포츠 대회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피700 평창시네마에서 영화감독과 배우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이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배창호 감독의 고랄 사냥을 시작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 러브레터 등 고전 영화와 봄밤 어른 김장하 등 독립예술영화가 상영되고 일부 영화는 감독과 배우가 극장에 방문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진행됩니다. 특별 상영과 관객 참여형 연계 프로그램이 11월까지 이어지며 모두 15편의 영화가 무료로 30회 상영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적발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과 관련해 강원경찰청 등의 수사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권익위 조사 내역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권익위가 지난해 말 지방의회들의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